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제자르입니다. 토트넘이 어려운 웨스트햄 원정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4위 탈환에는 실패하였지만 제가 말했죠. 빌라는 맨시티 원정에서 못 이긴다고. 맨시티가 빌라를 4대1로 잡아주었고, 오늘 새벽에 있었던 경기에서 리버풀이 셰필드를 3대1로 잡았고, 첼시가 맨유를 홈에서 4대3으로 잡아버리면서 프리미어리그 31라운드가 끝난 후의 순위표를 보면 리버풀이 1위, 아스날이 2위, 맨시티가 3위에 랭크되면서 저 세 팀은 우승 경쟁을 하고 있었고, 토트넘이 빌라보다 승점 차이가 2점 나는 가운데 한 경기 덜한 상태였고, 맨유는 토트넘과 승점이 9점이나 나버리는 현재 상황입니다. 이럴수가. 아직도 구독 안하고 시청하시는 분이 73% 된다고요? 손흥민 소식 계속 올릴 테니까 이참에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와우. 이런 상황에서 토트넘의 4월 다음 일정을 보면 4월 8일 월요일 새벽 2시에 노팅엄과 홈 경기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노팅엄과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토트넘에 대한 흥미로운 소식들이 많이 전해졌는데,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관련 소식들 바로 알아볼까요? 우선 스카이 스포츠에서 해설을 맡고 있는 리버풀 레전드 제이미 캐러거가 토트넘이 더 잘나가기 위해서라면 이것을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해당 소식은 스포츠 웹을 통해서 전해졌는데, 제이미 캐러거는 토트넘이 향후 1, 2년 안에 우승 트로피를 넣고 경쟁하려면 수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록 토트넘이 지난 몇 달 동안 약간의 일관성이 없었고 때때로 낮은 블록을 무너뜨리는데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클럽의 상태를 고려하면 이번 시즌 지금까지 엔제 감독이 성공적인 시즌을 보내고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엔제 감독은 토트넘을 역습적인 팀에서 점유 기반 팀으로 빠르게 변화시킬 수 있었다. 해리 케인의 이적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은 지금까지 리그 30경기에서 62골을 기록하면서 골을 넣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걱정은 수비에 있다. 포르투갈의 선수들은 이번 시즌 44골을 내줬는데, 이는 맥락상 12위를 차지하고 있는 첼시보다 3골을 덜 실점할 정도로 수비가 약하다고 할 수 있다. 토트넘은 수비 개선이 필요하다. 캐러거는 토트넘이 맨체스터 시티나 리버풀과의 격차를 좁히려면 수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캐러거는 디 오버랩과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람들이 패배 축구에 대해 잊어버리는 것은 그의 팀이 수비적으로도 최고라는 것입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토트넘이 많은 골을 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바뀌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항상 패배 축구에 대해 이야기하고, 우리는 맨시티가 공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맨시티는 오프 더 볼도 환상적입니다. 토트넘이 가장 큰 트로피를 획득하려면 큰 변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라고 토트넘의 수비가 개선되면 토트넘이 우승 도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하는 캐러거였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의 스포츠 앱은 캐러거의 주장은 타당하다. 토트넘이 경기에서 우위를 점하더라도 맨시티나 리버풀처럼 수비적인 통제력이 없다는 것이 사실이다. 수비 강화는 토트넘의 다음 단계의 진화일 것이다. 라고 코멘트하기도 했습니다. 캐러거의 말대로 토트넘은 선제골을 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전패를 당한 경기가 꽤 많은 상황입니다. 다음 시즌 토트넘은 또 다른 센터백을 영입할 예정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토트넘이 수비적으로도 강해지면서 선제골 넣으면 승률 80% 이런 통계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즌 초반 토트넘이 10경기 무패 행진을 하고 있었을 때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첼시와 경기에서 발목 부상을 당하면서 장기 부상을 겪은 후 복귀한 후에는 별다른 영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제임스 매디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리미어 리그는 영국 프로축구 무대다 보니 매디슨을 감싸주었던 그동안의 영국 매치였습니다. 하지만 계속 꾸준히 못하는 기복을 보여주자 영국 매치에서는 또 매디슨을 까기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매디슨의 대체자를 영입하라는 기사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해당 소식은 더 부트룸을 통해서 전해졌는데, 축구 전문가 아그본나우가 매디슨 대체자로 어떤 선수를 지목했다는 기사였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가브리엘 아그본나호는 토트넘이 제임스 매디슨을 대신할 프리미어 리그 스타와 계약할 것을 촉구했다. 제임스 매디슨은 지난 1월 발목 부상에서 복귀한 이후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영국인은 지난 여름 레스터 시티에서 4천만 파운드에 이적한 후 토트넘에서 특별한 삶의 시작을 즐기고 있었다. 매디슨은 시즌 첫 10경기 동안 틀림없이 리그 최고의 선수였고, 11월 초에는 토트넘이 리그 1위와 무패 행진을 이어가는데 도움을 주기도 했다. 하지만 부상에서 복귀한 이후 그는 프리미어 리그에서 딱 한 번 90분 풀타임을 소화했다.
가장 최근에는 셉세비가 웨스트햄과 경기 1대1 무승부 상황에서 70분에 메디슨과 교체되기도 했다. 셉세비도 원하는 만큼의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고 아그본나우는 토트넘에게 메디슨의 자리를 대신해서 모건 깁스 화이트를 영입할 것을 촉구했다. 토크스포츠에서 아그본나우는 노팅엄의 미드필더 모건 깁스 화이트가 빅4 팀에서 뛸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고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100% 뛸 수 있습니다. 저는 그에게 적합한 팀으로 토트넘을 보고 있습니다. 최근 몇 경기에서 메디슨이 교체당하고 로세소를 투입하고 있는 토트넘입니다. 토트넘이 챔스에 진출하게 되고 그 후에 깁스 화이트를 데려오고 그를 메디슨 포지션에 로테이션 시키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는 퍼스트 터치, 득점 능력, 패스 능력 등 모든 것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깁스 화이트가 팰리스와 경기에서 크리스 우드에게 어시스트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때 상대 수비수들은 그 패스를 보지도 못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모건 깁스 화이트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이번 시즌이 끝나면 노팅엄은 모건 깁스 화이트를 팔아야 될 것입니다. 라면서 요새 메디슨이 못하고 있는데 메디슨 대체자로 모건 깁스 화이트를 영입하라고 조언하는 아그본나우였습니다. 이런 소식에 더 부투름은 깁스 화이트는 이번 여름 이적 시장을 앞두고 토트넘 이적설이 나오고 있다. 노팅엄은 재정적 문제로 6월 이전에 모건 깁스 화이트를 팔아야 할 수도 있다고 주장이 나오고 있다. 24세의 모건 깁스 화이트는 30번의 리그 경기에 출전해서 4골 7도움을 기록하고 있다. 엔제 감독이 미드필더 개편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깁스 화이트는 토트넘에게 충분한 의미가 있을 수 있다. 모건 깁스 화이트는 엔제 감독에게 메디슨의 백업 옵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면서 메디슨의 대체자로 모건 깁스 화이트를 영입하면 토트넘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 더 부투름이었습니다. 메디슨이 초반 10경기까지는 잘한 것은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는 메디슨은 첼시와 경기에서 부상을 당하면서 장기 부상으로 팀을 너무 오래 떠나 있었고 그렇게 팀을 오래 떠나서 재활을 했다면 복귀해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줘야 했는데 메디슨은 복귀 후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계속 교체 아웃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손흥민 선수가 매 시즌 기복 없이 꾸준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과 달리 메디슨은 잠깐 반짝하고 꾸준함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메디슨의 대체자를 영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대체자로 모건 깁스 화이트가 거론되고 있는데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이 이적설이 어떻게 발전되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맨유의 레전드 선수가 손흥민을 극찬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관련 소식도 바로 알아볼까요? 해당 소식은 스포츠웹을 통해서 전해졌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맨유 레전드 키퍼 슈마이켈은 손흥민을 환상적인 선수로 분류하고 그의 욕심 없는 플레이 방식에 대해서 손흥민을 칭찬했다.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9년 동안 보낸 기록을 보면 그가 왜 프리미어 리그에서 가장 위대한 선수 중에 한 명으로 여겨져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 수 있다. 지난 토요일 루턴타운과 경기에서 골을 터뜨린 한국인은 토트넘 역대 득점 순위에서 5위에 이름을 올렸다. 숫자만으로도 토트넘 측에서 손흥민의 가치를 전체적으로 보여주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손흥민은 팀이 그를 가장 필요로 할 때마다 중요한 패스를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 토트넘에서 손흥민에 대한 중요성은 엔제 감독이 토트넘에 도착한 이후에 증가했고 공격수는 젊고 상대적으로 경험이 부족한 팀 동료들이 존경할 수 있는 리더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피터 슈마이켈은 손흥민의 열렬한 팬이다. 슈마이켈은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역대 5번째 최다 득점자가 된 것에 대해 질문을 받았을 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손흥민은 환상적인 선수입니다. 그렇죠. 손흥민은 팀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는 빠른 스피드를 가지고 있고 손흥민이 토트넘 최다 득점 5위에 랭크된 것을 보면 약간의 이기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손흥민은 그런 이기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손흥민은 자기가 좋은 자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선수가 조금 더 좋은 위치에 자리를 잡고 있다면 손흥민은 패스를 해주는 선수입니다. 그는 누가 골을 넣는지에 상관하지 않습니다. 손흥민은 필요한 골을 찾거나 필요한 기회를 창출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면서 손흥민을 극찬한 슈마이켈 키퍼였다. 이런 소식에 스포츠웹은 의심할 여지가 없이 손흥민은 리그 최고의 선수라고 할 수 있고 선수로서 몇 년이 더 남아있다고 할 수 있는데 손흥민의 커리어는 시작보다 끝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뛰는 모습을 매주 지켜보는 것은 특권이고 토트넘 팬으로서 우리는 매 순간 이것을 즐겨야 한다. 31세의 손흥민이 클럽 주장으로서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는 모습을 보는 것보다 더 행복한 것은 없을 것이다. 라면서 손흥민 주장 체제에서 우승하기를 바라는 스퍼스 웹이었습니다. 확실히 손흥민 선수는 이번에 주장이 되면서 자신이 골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토트넘의 다른 젊은 선수들에게 떠먹여주는 패스를 넣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골 욕심을 부리지 않는 손흥민인데도 불구하고 토트넘 통산 득점 랭킹 5위에 랭크되어 버리다니 손흥민 선수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골 욕심 좀 부렸거나 패스 지원 받았다면 더 많은 골을 넣었을 손흥민 선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하튼 오늘 오전 중에 토트넘 관련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현재 컨디션이 조금 마탱이가 가버린 제자르라고 할 수 있는데 좀 쉬다가 컨디션 좋아지면 오후에도 소식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제자르의 영상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